STX 조선해양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노조 간부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김원봉, 윤세주 열사와 함께한 의열 단원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최수봉 의사를 추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의 거주지를 둔 카자흐스탄 국적의 30, 40대 남성입니다. 올해 전국체전 개최가 1년 연기되면서 오는 2023년 경남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전국체전도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이 4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들을 현장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측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노조 간부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운영 박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지난달 1일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 강제 무급휴직 조치 연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60만 원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순환 유급휴직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STX 조선해양 사측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의 무기한 단식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에 나가는 조합원들이 이 빚에 못 이겨서 지금 단순히 희망퇴직금 그 얼마라도 받아갖고 해결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은 이 단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정비 1,100억 원 중 당장 700억 원을 줄일 것을 요구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측은 영업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무급휴직 대상자를 제외한 파업 노동자들의 복귀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파업 멈추고 돌아와라. 업무 복귀가 지금 돼야 되고 빨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업도 할 수 있거든요. 노사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노조는 경남도청에서 산업은행과 회사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금속노조 두산모터롤지회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회사의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산모터롤지회는 오는 13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인 중국 최대 건설 장비 업체 XCMG의 국내 굴착기용 유압기기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회사가 분리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해외 매각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시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28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최수봉 의사. 김원봉, 윤세주 열사와 함께한 의열 단원이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은 최수봉 의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취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최근 지역민과 행정이 함께 나선 결과 변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일제시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최수봉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갖은 핍박 속에서도 김원봉 장군과 함께 의열투쟁의 성봉장에 섰고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최수봉 의사. 순국한 지 99년째
뜻깊은 추모제가 밀양의 고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마을만의 행사로 그쳤던 추모제에 2018년을 기점으로 밀양 향토청년회와 밀양시가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이제 모두 관심을 갖고 향토청년에서 이 행사에 적극 힘을 써서 도우는 바람에 많은 지금 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소규모 추모공원도 조성됐습니다. 주민들이 세운 최수봉 의사 추모비 일대가 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추모비 주변 공간이 좁아 추모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밀양시가 마을수로 보수 사업 중 일부 구간을 복개하면서 부지를 넓혔습니다. 최수봉 열사는 몸을 바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그만 뜻을 부끄럽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나마 공원으로 만들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생가 복원입니다. 비어있는 집과 밭, 창고 등의 공간을 교육과 기억의 장소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후손들은 뜻있는 변화에 고마워하며 최수봉 의사의 애국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쁜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나니까 유족으로서 조금 기쁘고요. 누구나 와가지고 여기에 그래도 밀양을 대표하는 최수봉 의사의 생각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열단 100주년 이후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의열단원 최수봉 의사는 내년 순국 100주기를 맞습니다. 밀양시는 100주기에 맞춰 최수봉 의사를 기리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세계 3대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의 객석은 줄였지만 온라인으로 동시 개막하며 특별하게 운영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디 액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감성을 주고 어른에게 감동을 주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열렸지만 열기는 뜨겁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50여 개국 189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쟁 부문 레디 액션에는 392편의 작품이 접수돼 그중 40편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로 전체 좌석의 35%만 가용되지만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으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또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중구와 북구까지 상영의 장을 확대했습니다. 일단 온라인 상영을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 상영관을 부산 지역에 다양하게 열기로 했고요. 세 번째로 야외 상영관을 2개 마련해서 하루 종일 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그 접근성을 보충하고자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계 각국의 영화 감독과 배우 등은 영상을 통해 비키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I'm super happy and stoked that Binti will be the opening film at your festival in Busan. It's really quite an honor. Of course, it's really sad that I can't be there for various reasons, but I hope you really enjoy the film. 국내 첫 어린이 영화제로 발돋움하며 15살을 맞이한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올해는 지난 개폐막 작품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5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15주년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 첫 민간 이사장 취임 등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출발한 비키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8일) 오전 10시 기준 거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2명은 거제시에 거주지를 둔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으로 이들은 지난 3월 이후 카자흐스탄에 머물다 지난 6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열차로 마산역에 도착한 뒤 관용 차량으로 거제시 보건소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이 중 125명이 퇴원하고 11명이 입원 중입니다. 오는 2023년 경남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전국체전이 1년 연기됐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북이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체전 일정을 1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5일 예정된 개최 일정을 한 해씩 미루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체전도 1년 미뤄진 2024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일정이 1년 미뤄졌지만 예산 확보에 집중해 메인 스타디움 조성 등 경기장 준공을 2023년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미얀마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김해 한 농장에서 29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만 14차례 저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65살 A씨는 지난 2월 27일 창원 북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앞서 A씨는 20일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모두 2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수의 교통 관련 전화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약한 준법의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두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했고 보석 신청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두 군수의 보석 신청이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의령군수는 보석금으로 각각 5천만 원을 냈으며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산 소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진입로에 위험물 저장소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토초 정화구역 내 위험물 저장소 반대대책위는 8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학교 진입로 위험물 저장소 결사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토초 진입로 건물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허가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난개발 공업지역 허가로 학생들이 각종 공해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물의 폭발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7, 8월 2달 동안 과속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휴가철 과속과 음주운전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 주간이동식 무인 단속뿐만 아니라 야간 레이저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적극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S트래펠 음주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 야간 또는 심야 시간에 운행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청소년들의 참정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학생과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참정권 교육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창원시 전역 20개 시장에서 1일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 시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이벤트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합산이 가능하고 최대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에 마스크 공장 3개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어곡 서창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곡 일반산단에는 조립 금속 기계 장비를 생산하던 업체가 철수하고 부지 규모 7,272제곱미터의 마스크 생산업체가 입주합니다. 또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가 업종을 변경해 마스크 생산에 들어갑니다. 서창 산단에도 기존 기업 부지 4,771제곱미터를 마스크 생산기계 제조 판매업체가 매수해 마스크 공장을 신설합니다. 네, 경남도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혜택은 숙박시설 예약 전용 앱인 야놀자 앱과 경남도 전용관 페이지에 접속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료 쿠폰으로 2만 원에서 7만 원 상품을 구매할 경우 만 원이, 7만 원에서 12만 원 상품 구매 시 2만 원, 1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경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은 물론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선 2차 피해가 없도록 담당자가 직접 현장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창원 지역 내 830여 곳으로 조리장과 냉장고 위생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제조일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되 중요 위반 사항의 경우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고성군의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단체로 앞으로 군과 함께 청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청년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38명의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취업과 창업, 인구와 복지, 문화와 교류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 들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m까지 이는 곳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모처럼 자외선이 크게 강하지 않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빨래가 잘 마르지 않겠고 식중독 지수가 높아 긴 시간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것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